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서로 알게 돼요. 4년 뒤에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갖고 만나게 돼요. 심가가 피해자한테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엄청 좋아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때 너한테 말을 못했다. 결혼하자. 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거에 피해자도 수락을 해버려요. 수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됐어요. 근데 요놈 심가 요놈은 춘천에 와서 살아라 직장 때려치우고. 피해자 이 씨의 아버지로부터 경찰이 전화를 한 통 받아요. 내 딸이 연락이 안 된다. 네. 신고를 했고 그 전에 결혼말이 오고 가던 그 심가를 만나러 딸이 갔다는 거 정도는 알아요. 예, 오늘은 우리 염 교수하고 대한민국 살인사건 256회입니다. 아 이거 5년 다 돼가네 진짜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사건은 춘천에서 발생했던 뭐 예비 신부 살인 사건 이렇게들 다 올려져 있는데 예비 신부요. 근데 예비 신부라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견례까지 정했다가 상견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미루고 보류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신부 아니에요? 예비 신부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거는 좀 묘합니다. 결혼 확정이 안 됐는데. 예, 언론에서 이제 뭐 예비 신부 어쩌고 한 것 같은데 예비 신부라는 말은 안 맞는 걸로 보여요. 네, 예, 그렇게. 이 사건 발생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언제예요?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수요일 날. 얼마 안 됐는데 5년밖에 안 됐네요. 23시 28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28살 먹은 심가가 23살 먹은 이 씨 그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살해는 액살이에요. 액살. 예, 목졸라서. 물론 흉기로도 공격을 해서 다치게 했지만 흉기가 직접 사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궁극적으로 부검해 보니까 이제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기 때문에 네, 네. 액살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사건. 이 피해자 이 씨의 아버지로부터 경찰이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아버지가. 내 딸이 연락이 안 된다. 딸이. 내 딸이 연락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적어도 춘천에 결혼말이 오고 가던 그 심가를 만나러 딸이 갔다는 거 정도는 알아요. 아버지가. 아, 예. 아는데 그 가족하고 그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런데 딱 착안한 게 뭐 있었냐면 심가의 어머니가 춘천 그 후평동 쪽에서 가게라고 있었어요. 식당을 한다는 거 정도는 알았어요. 식당을. 그래서 가게로 전화를 해봤던 거예요. 가게로. 인터넷으로 가게 전번을 찾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계속 딸한테도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지. 안 되지. 그 뭐 남자애는 모르니까 심가는 그렇다고 치고 뭐 이래서 이제 굉장히 사익감들의 연락처를 몰랐던 거예요? 애먹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위치 추적 의뢰도 했었고 네. 그렇게 하는 한편 가게로 전화를 했더니 뒤늦게 엄마가 봤어. 심가 엄마가. 우리 딸이 지금 그 대개 아드님 만나러 갔는데 예. 연락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식당 위에 그 2층에 방이 있어요. 집이. 갔다 오겠다고 그 엄마가 아들이 위에 사는 거니까 아들이. 갔는데 거기서 시신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웬일? 그러니까 이 신고는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들은 이미 없어. 예. 아들 방에 그 어떻게 보면 며느리 될 이 씨가 죽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또 훼손이 돼 있는 상태였다며. 그렇죠. 그냥 그것도 아이고. 잔인하게. 아마 이 엄마도 자지러졌을 거예요. 자기 아들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지 경찰이 막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예. 사망 추정 시간은 10월 24일 밤 9시 30분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고요. 그건 뭐 조금 이따 좀 다시 설명드리고요. 네. 출동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건 당연히 그 심가가 유력한 용의자. 1차 용의자죠, 무조건. 그러니까 심가의 이제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지. 예. 10월 25일 날 00시 예. 자정이 넘어서 00시 05분경에 예. 지인이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 요 도망간 그 심가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심가. 여동생이 오빠 전화 받았대요. 그 저 오빠한테 저 동생한테 이놈이 살해하고 도망가면서 이제 새 옷 갈아입고 도망갔을 거아요. 도망갔으니까 피 묻었으니까 네. 도망가면서 지 여동생하고
통화를 해요. 오빠 노릇을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하다. 지 여동생한테. 지랄한다. 누구 죽여놓고. 진짜 지랄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도주한 거예요. 참, 그 교회로 왜 가? 살인하고. 그러니까 나 지인한테 찾아가고 이제 그 지가 살인한 사실을 말을 해요. 사람 죽였다고. 지인이 그 즈음에 엄마한테 연락해갖고 지금 아들 여기 있다. 그래서 엄마가 경찰한테 알려줘요. 우리 아들 여기 있다고. 왜 알려준 줄 아세요? 자살할까봐. 자살할까봐. 자기 아들. 그래도 자기 아들은 사람 죽여갖고 도망냈는데 자기 아들이 자살할까봐 경찰한테 잽싸게 알려줍니다. 검거하자마자 너 사람 죽였지 하니까 바로 인정했어요. 뭐 인정 안 할 수도 없지 뭐. 근데 왜 죽였어? 그랬더니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이 씨 만났다, 피해자. 근데 피해자가 자기가 직장에 있는 수도권, 그러니까 이 신부 될 사람, 이 결혼하기로 했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 대기업입니다. 네.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그 직장에 있는 수도권 쪽에, 그러니까 직장 계속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야지 그럼. 네, 열심히. 또 그때 입사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 수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됐어요. 근데 요놈 심가 요놈은 춘천에 와서 살아라, 직장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인의 엄마는 그 저 식당 나랑 같이 하면서 대기업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 여성한테 식당이나 하면서 나랑 여기 춘천에 살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씨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직장 당분간 더 댕기고 신혼집은 수도권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뭐 저 경기도 이런 남양주 정도 뭐 이런 데다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춘천 가깝고 나는 직장 가깝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등이 생겨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가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미뤘어요. 이 저 신부 엄마가, 신부 될 사람 엄마가. 그러면 좀 생각해보자. 이건 좀 그렇다. 그렇지. 이거에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즉 말하면 그것 때문에 다 죽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 얘기예요. 말이 되나 근데 이게. 이렇게 이놈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문 한번 볼까요? 2014년 하반기 이 무렵에 피해자는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20살이네요 이때가. 1학년이었어요. 이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서로 알게 돼요. 네. 근데 얘가 심가 요놈이 내가 그 학교 니네 선배야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졌겠지, 서로 이제 말이 터진 거고. 네. 스피치 학원 끝나고 그냥 정리가 됐었어요. 2018년 7월 27일 무렵에 4년 뒤에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갖고 7월 29일 날 만나게 돼요, 피해자를. 그 만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된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심가가 피해자한테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엄청 좋아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때 너한테 말을 못했다. 근데 이제 나도 다 노력을 해가지고 결혼 준비도 다 됐고 이제 기반 완전히 잡았다. 그래서 이제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다. 결혼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니까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스피치 학원에서 둘 사이가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놈이 썰레발이 풀어댄 게 이제 엄청나요. 이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땡땡공사 지사장이다. 그쪽 지역에.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고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신다. 완전 무전해. 퍼펙트네 이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춘천 시장 공천도 어이고 몇 번 들어왔었고 화천 군수 바로 옆이잖아, 화천. 공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얘기 유지란 얘기. 유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유지야. 유지. 지역 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내가 너하고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내년 5월달에 정년이야. 공공기관 이제 출신이니까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축의금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된다. 말 잘 맞는다. 수금해야 된다 이거지. 수금해야 된다. 결혼생이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피해자도 수락을 해버려요. 원래는 이제 아마 2019년 4월 정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고. 다음에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견례는 이제 10월 27일 정도에 예정. 원래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이제 그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혼집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상견례도 이제 딜레이가 된 거고. 상견례가 미뤄지면 당연히 결혼도 미뤄질 거 아니야. 결혼도 천천히 그 상견례 끝난 다음에 날 잡아서 하자. 이게 다 미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가요놈은 계속 진행하자는 거지. 그대로 가자는 거지. 이게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심가 이놈은 이런 의견 차이에 대해서 이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본 거예요. 이놈은. 피해자 측에서. 그리고 네. 엄마가 딸을 계속 조종한다. 나하고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장모 미래 장모에 대한 감정이 엄청 많았었어 이제. 장모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난 당일날 아침 7시 55분경에 피해자가 이제 출근하면서 카톡으로 네. 그 심가한테 보내요. 내 요구사항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회사 다닌다. 네. 나 직장 계속 다니겠다. 또 하나는 서울 근교에 신혼집 만들자. 요게 내 요구사항이다. 그랬는데 요 카톡을 받고 나서 이 새끼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네. 08시 06분경에 요 심가 요놈이 그동안 그 저장했던 이씨 있잖아요. 네. 그 결혼하기로 한 여성의 그 명칭을 뭐로 바꾸는 줄 아세요? 내 전보에서 쓰레기로 변경을 해요. 결혼할 여자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범행 계획이 시작됐다고 뭐가 보는 거예요. 있다고 내가 그래서 봐야지. 이거를 예. 지금 찾아서 중요한 거네 말씀드리는 이게.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 놓고 그렇게 쓰레기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 표시 없이 전화를 해요. 한 8시 25분경에 피해자한테. 네. 그래가지고 야,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3분 뒤에 피해자한테 이제 또 카톡 날려요. 네. 이제 누구누구야 오늘 집으로 좀 와줄래? 그러면 자기 집에.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네. 오라고 이제 불러요. 그 문자를 보고 피해자가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네. 아유 오늘은 내 옷이 좀 이상해. 내가 가봐야 자기는 가게 해야 되니까 나 못 보잖아. 왜 그러냐면 그날은 이 피해자 남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날이에요. 아 휴가 나온 날. 그래서 원래 아침부터 그 동생 나오면 가족여행 가려고 여권 사진도 찍고 동생 먹이는 그 엄마 만두를 빚어갖고 엄마랑 동생이랑 가족들이 먹기로 아이고. 약속이 돼 있던 날인데 그랬더니 요놈이 또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가게 번호라고 너 못 그렇죠. 본다 예. 그 소리 예, 하냐 예.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야. 1순위가 너 그러니까 그 피해자 그 지가 회사 그 다음이 앞으로 가게 지가 회사 앞으로 지금. 그 다음이 가게 아이고. 이렇게 답변하고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예. 계속해서 춘천 집으로 올 것을 예.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고 18시 12분경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날 19시 55분경에 춘천역에 도착을 한 거는 20시예요. 지하철 타고 갔네. 예. 예. 그러고 춘천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한테 춘천에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요. 대체 보내야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찾듯 자기 딸을 찾은 거예요. 아 예. 메시지를 보내요. 네. 근데 그 춘천역에 요놈이 나와 있었어요. 심가가. 싣고 가려고. 차로 마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차로 태웠죠. 예. 그리고 같은 날 20시 10분경에 이제 그 심가 엄마가 운영하는 그 국밥집 예. 그 2층에 있는 지 주거지로 도착을 합니다. 예. 이제 피해자 엄마 그 엄마가 이제 장모 될 사람. 장모 될 사람 예.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피해자 엄마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했어요. 그 순간 왜 엄마 얘기하면 딸이 누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네.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어. 어차피 이제 종쳤다. 왜? 지는 들어줄 입장이 못 되는 놈이니까 처음부터 예, 다 예. 거짓말이었고. 예, 다 거짓말이고. 피해자 목을 왼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이게 침대 위로 밀쳐서 넘어뜨린 겁니다. 그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요. 아유. 이제 의식이 없어졌어요. 기절하죠. 그 기절한 상태에서 침대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싱크대 서랍 거기에 식칼이 있었어요. 33.5cm인데 날 길이만 20.5cm 큰 걸 꺼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목 부위를 찔러서 바로요. 그 경부압박 질식사 및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살해예요. 아 얼마나 많이 찔러서 다. 근데 사실은 목이 절단입니다. 절단. 아마 이 두 부모님이 구리 인근 그쪽에 사시나 봐요. 네. 그 자택에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셨거든요. 네. 요 심과 요놈 신원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생전 사진을 써달라면서 그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사진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피해자 사진을 예, 우리 잘하셨네. 딸 우리 대신 밝고 예뻤던 생전에 우리 딸 사진을 써달라. 생전에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딸의 사진. 나 이거 진짜 속이 터지고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이거. 그때 인터뷰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우발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이건 계획적이다. 네, 우리 네. 딸 그 목졸라 살해하고 혹시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렀다. 이건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숨졌는지 재확인한 거다. 그 다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게 이제 엄마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발이냐? 경찰도 다 조사했다. 당시에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CCTV 블랙박스 그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 아마 이제 강제로 끌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그러면 요구한 이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블랙박스 경우는 협조도 제보를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범행 동기가 혼수 때문에 그러냐 혼수 네. 그런 말도 했어 이 새끼가 네. 뭐 엄청나게 혼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이놈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전혀 그거 아니다. 아, 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무슨 어. 혼수 문제를 꺼내냐. 예당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요. 이 새끼는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어. 형량 깎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놈. 에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했는데 혼수 관련된 뭐 어떤 문자 대화 나눈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심과 이 새끼는 그건 당연히 나오죠 그거 그 문자에. 네. 이게 사건 초기에 일부 언론이 정확한 팩트 확인도 안 하고 피의자 말만 듣고 막 보도를 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언론 반성해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 이거. 네. 그다음에 이제 계획범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딸의 카톡 보면 당일날 딸한테 집요하게 오라고 했다. 계속 오라고. 안 간다는 사람을. 딸이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도 무조건 내려오라고 요구했고 결혼 계획서 써야 되니까 꼭 오라고. 뭔 결혼계획 결혼 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일부러 끌어들인 거다. 정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때는 우리 딸 죽이려고 유인한 거다. 이 얘기 그 소리입니다. 네. 그럼 그 심과 그놈은 어떤 놈이냐? 강박적으로 보였다 이놈이 강박. 강박. 막 쫓기는 것처럼 네. 한 달 만난 지 한 달 만에 막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이때도 엄마가 당황스러웠다는 거야. 이상하지 한 달 내에. 그리고 딸이 서울이 직장인데 신혼집을 춘천에 차리자고 자꾸 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좀 더 시간을 갖자고 하니까 수시로 나한테 저 장모될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루에 20-30분씩 전화를 안 건고 장모를 훈계하듯이 혼을 낸대요. 상대가 누구든지 하여튼 지 맘대로 하려고 막 이렇게 고집 피우고 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더라 이 심가 요놈이. 그래서 자기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의심스럽지. 처음에는 딸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MBA라며. 호감을 가졌는데 예. 그때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예의가 있었다. 예, 초기에는. 그런데 또 뭐 이놈이 또 국회에서 지가 인턴도 했다고 그랬었어요. 또는 여기 예, 인턴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부모가 하는 그 국밥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좀 이상했다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건 첫 만남부터 가짜 K대 동문이 아니에요. 아니죠. K대 부속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있대요. 무슨 사회교육원 다닌 거 가지고 이제 뭐 졸업했다고 얘기했나 그럴 보네. 가능성이 예, 있어. 예. 딸은 그럼 당신한테 어떤 딸이었냐 그랬더니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주말마다 봉사활동했대요. 그러고 항상 그 얘기했대요. 늘 착하게 살면은 좋은 끝이 온다고 가르쳤대요 부모가.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친 게 사무치게 후회가 된대. 후회하시겠죠. 예. 제가 국민청원 했거든요 이분이. 네. 판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할까 두려워서 국민청원했대요. 그 23일 15시현재 21만 1,500명이 동의를 했었던 네, 거. 네. 굉장히 동의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놈 범인한테 이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놈이 진술을 진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끔찍한 말이다. 예. 진짜 네가 사랑해서 그랬다면 너도 죽어라. 그 유인 과정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니까요. 네. 신혼집을 남양주에 차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집을 살 때요. 요 결혼을 뒤로 미루고 일단은 그 신혼집을 하나 얻어놓고 대출을 받아서 네.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갚아가고 예. 너도 식당에서 벌을 거 아니냐 그걸로 대출해서 갚으면서 그 집을 먼저 사놓으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요. 저 신혼집 구해놓고 한 1-2년 뒤에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떠냐 이것도 이제 결혼 잠시 미루자는 엄마의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직장 때려치우고 춘천에 와서 지네 집 국밥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간 지 얼마 된지 않은. 처음에 이 딸 카톡이 노트북이 안 열렸어요. 예. 그런데 10월 27일 날 휴가 나온 그 피해자 동생이 네. 그거 열어보려고 이것저것 우물쭈물 막 주물떡거리다가 우연히 열려버렸어요. 내용이. 그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뭐 주물거리다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 번 들어가고 나온 그 이제 이 노트북에 있는 카톡 내용이 쭉 보니까 네.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신혼집 위치 다시 이야기하자. 춘천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이게 이 새끼가 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왜 또 혼란스럽게 이미 남양주 쪽으로 정했잖아. 이제 그 피해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그래 미안 의사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자주 그럴수록 우리 집은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러워서 우리 성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1, 2년만 미루는 게 어때? 빚이 줄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요게 이 카톡 내용 이 새끼가 불러 제낀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 메시지 같아. 네. 내가 유인당해서 죽었다는 거를 그렇지. 노트북에 놨는데 노트북을 용케 열었어요. 동생이 아무거나 주물럭거리다가. 잘했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인이라는 거는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심가가 사건 당일날 이제 오라고 불렀잖아. 네. 쓰레기라고 네. 바꾸고 오라고 부르고 10시 38분경이에요. 네. 그때 지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네. 그 지인이 아까 교회에 있다는 지인. 예. 그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딱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거의 계획살이냐. 그 지 신부 될 사람 피해자는 욕심이 너무 많다. 지 지인한테 그렇게 말해요. 전화 욕심이 통화해서. 많아. 이기적이며 남이 힘든 거 생각 전혀 안 한다. 얘는 우선 그렇게 해준다고 신혼집 문제 말이야. 그 다음에 말로만 하고 우선은 다 따라주는 척 할 거야. 그리고 걔 엄마는 없어지면 좋겠어. 없어지는 게 세상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이루어. 사람 인생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네. 이거 완전 또라이야 이거. 또라이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러면 그 엄마는 그냥 안 둘 거야. 지옥 가더라도 나 안 부끄러워. 그 엄마는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원격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랑 인연 끊어지게 너도 좀 설득 좀 해줘. 결국은 이거 이제 기소해가지고 넘겼는데 네. 2018년 11월 20일 날 그 춘천지검에서요 살인하고 사체 훼손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네. 이제 하게 되는데 당일 행적이라든지 그 심가 그다음에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는 계속해서 말다툼 끝에 이제 우발적으로 방에서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경찰이 뒤집지를 못했어. 왜 그러냐면 아까 노트북 열린 거 있잖아. 유인한 거. 그것도 그 당시에는 경찰이 확인이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신상 공개도 그 당시에 못 해버린 겁니다. 그래 지금은 됐을 텐데 그때 안 예, 그 지금 같으면 됐죠. 그리고 그 유인한 게 명확하게만 나왔어도 신상 공개 거리예요. 근데 그런 걸 명확하게 못 찾다 보니까 신상 공개가 안 돼버린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획 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즉 말하면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걸로 정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경우라면 신상공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 노트북 열어가지고 나온 거 제공하고 이런 그 디지털 포렌식 재조사를 통해서 이건 단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는 거죠. 네. 즉 말하면 살인에 고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 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 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다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성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검찰은 그때 사형구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에 가석방 돼가지고 출소할 수도 그렇죠. 있다. 20년 지나면.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심가 요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사회에도 무리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주면서 20년 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때린 겁니다. 2심도 동일하게 했는데 똑같이 이거예요.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족에게 아픔을 또 사회공동체에게는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유족이 제기해온 계획범죄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살인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사정이 일부 드러났지만 이건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증거인멸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계획범죄를 보기 어렵다는데
흉기를 구입해야지 계획범죄입니까? 아니 그저 식당이잖아, 그지? 식당이고 그러면 밑에 층에 있는 흉기를 2층에 있는 밑에 칼이 수십 자루가 갖다가 있는데. 옮겨놨는데 이게 왜 흉기를 구입한 거 그런 걸 따지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체 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기 때문에 계획살인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해도 뭐 큰 형량 차이는 없으니까 뭐 그건 이해가 가요. 범행 당일에 피해자의 퇴근 무렵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는 점은 인정. 유인.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만나 자기 뜻대로 설득하거나 회유할 의도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유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말을 엿같이 어렵게 그 밖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 및 소지했다거나 증거인멸 도주 계획을 미리 수립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거기에 더해서 전과 없고 범행을 아유. 자백하고 있고 혈압이야. 그래서 참조했고 다만 반성이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싸가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얘가 그 구속되고 나서 재판 과정 있으면서도 지네 가족들하고 이 대화한 내용이 전부 검찰에서 추려갖고 또 했거든요. 네. 그 뭐 내용 보면 가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나갈 생각해요. 출소 이후에 자기가 뭐 하겠다 이런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게 드러나는데 요걸 좋게 표현을 했더라고 오히려 그 판사는. 그러면서도 이제 피해자가 23살의 사회 초년생이고 회사일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저 열심히 일하다가 의심 없이 춘천까지 와가지고 살해된 거 또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된 거 이런 거 등등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거 인정한다. 고귀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부모 동생 또 평생 상처로 살 거고 고통 안고 살 거다 유족들. 이런 거 그거 보면 안에 알고 있네. 뭐 다 알아. 유족이 이런 거 90. 등등 다 종합해가지고 무기징역 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출소 대비해서 20년 동안 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한다 이렇게 그 2심에서 내렸고요. 아유, 뭐 잘했네. 2심에서 하면 거의 끝나죠. 그 대법원에서 2019년 11월 28일 날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원심 확정해가지고 결국 이 새끼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에요. 이 무차별적인 이 보도 행태, 피의자 진술만 듣고 이거 혼수 문제의 갈등으로 보도해가지고 유가족한테 이거 상처 주고 말이에요. 네. 응? 그다음에 예비 신부라는 용어 계속 쓰고, 그 내용 지금 맞아요. 지금 저 염 교수 얘기한 거 맞아요. 예비 신부가 아파트 사는 문제로 욕심을 내고 혼수로 싸우다가 살해됐다 이렇게 냈어요. 그 이 보도가 나가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악플이 아주 엄청나게 붙었었어요. 2중 3중으로 이 사람 이게 고통받게 이게 이 언론사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막말로.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잃은 어머니 아버지 심정 뭐 어떻게 저희가 표현하겠습니까마는 어찌됐건 정말 힘내시고 사건 마치시고. 네, 잘 됐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춘천 예비 신부 춘천 사기 결혼빙자 사기범. 사기범 살인 사건으로 네.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